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전화 한 통 때문에 30년 동안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부산에 사시는 김영자 씨 가명입니다만 이분은 아침 10시에 전화 한 통을 받으셨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저녁 6시까지 단 8시간 만에 통장에 있던 4,200만 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을 건강보험공단 직원이라고 소개했고 환급금을 돌려준다며 친절하게 안내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씨는 오후 2시에 아들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이렇게 시작된 통화였습니다. 목소리도 아들 목소리와 똑같았고 평소 아들이 쓰던 말투까지 똑같았다고 합니다. 결국 2,800만 원을 보냈고 나중에 진짜 아들에게 전화해 보니 아들은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에 사시는 최순희 씨 이야기입니다.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됐고 범죄에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대로 두면 재산이 전부 동결된다며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청 직인이 찍힌 문서까지 휴대폰으로 받았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이분들 모두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절대 안 속아. 나는 조심하는 편이야. 그런데 당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기꾼들이 그만큼 교묘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을 겁주려고 만든 게 절대 아닙니다. 당하지 않기 위한 공식 방어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제작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반드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료 환급형 보이스피싱입니다. 요즘 시니어 분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수법 1위가 바로 건강보험 환급 사기입니다.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그동안 보험료를 많이 내셔서 환급금이 나왔습니다. 120만 원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분은 아침 일찍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친절했다고 합니다. 환급 절차가 복잡하니 휴대폰에 앱을 하나만 깔아달라고 했습니다. 안심케어, 보안앱, 이런 그럴듯한 이름이었습니다. 앱을 깔자마자 통장이 실시간으로 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멘트가 나오면 바로 끊어야 할까요? 첫째, 환급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의심하세요. 둘째, 앱을 깔아달라, 프로그램을 설치해달라. 이 말이 나오면 100% 사기입니다. 셋째,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물어보면 즉시 끊으세요. 정확한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금이 있으면 절대로 전화하지 않습니다. 우편으로만 안내합니다. 전화로 환급 안내는 절대 없습니다. 만약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끊고 1577-1000번으로 직접 전화하세요. 이 번호는 진짜 건강보험공단 번호입니다. 전화해서 환급금이 있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전화로 환급금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 가족 납치 사고 위장형입니다.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수법입니다. 부모 마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전화가 옵니다. 엄마 나야. 목소리가 딸 목소리와 비슷합니다. 지금 급한 일이 생겼어. 돈 좀 보내줘. 울먹이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실제로 광주에 사는 한 어머니는 아들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지금 사고 났어. 상대방이 합의금을 당장 내라고 해. 2천만 원만 보내줘. 목소리가 너무 다급했습니다.
배경에서는 사람들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다쳤다는 생각에 바로 돈을 보냈습니다. 더 교묘한 건 경찰을 사칭하는 겁니다. 따님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크게 다쳤습니다.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협박합니다. 부모 입장에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끊는 겁니다. 아무리 급해 보여도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자녀에게 직접 전화하세요. 평소 쓰던 번호로 직접 걸어서 확인하세요. 만약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를 보내세요. 지금 전화 받았는데 너 맞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진짜 자녀라면 부모가 끊고 다시 전화해도 이해합니다. 계좌번호를 보내오면 그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세 번째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사칭형입니다. 이건 권위를 이용한 사기입니다.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서울중앙지검 김철수 검사입니다.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됐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재산이 전부 동결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한 분은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폰으로 검찰청 공문서를 보내왔습니다. 검찰 마크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가짜 홈페이지 주소까지 보내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진짜 같아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실제 검찰청 전화번호로 보이게 만드는 기술까지 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서울중앙지검이라고 뜨게 만듭니다. 이걸 발신번호 조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찰도, 경찰도, 금융감독원도 절대로 전화로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통장을 압수한다. 안전계좌로 옮겨라. 이런 말은 100% 사기입니다. 대처법은 간단합니다. 전화 끊고 112에 직접 전화하세요. 지금 검찰에서 전화 왔다고 하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112는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택배 우체국 통신사 문자형입니다. 요즘은 전화만 오는 게 아닙니다. 문자로도 옵니다. 택배 배송 중 주소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이런 문자 받아보셨죠? 실제로 제주도에 사시는 한 분은 우체국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등기 우편이 도착했으니 확인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링크를 눌렀더니 우체국 홈페이지처럼 생긴 화면이 나왔습니다. 본인 인증을 하라고 해서 주민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휴대폰이 이상해졌습니다. 통신사를 사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화료 미납으로 내일 휴대폰이 정지됩니다. 지금 바로 결제하세요. 이런 문자에 링크가 달려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자동으로 깔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통장 내역, 모든 게 실시간으로 사기꾼에게 전송됩니다. 대처법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오는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절대로요. 택배 확인하고 싶으면 직접 택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세요. 통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금 확인하고 싶으면 직접 통신사 앱을 여세요.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는 100% 사기입니다.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는 재테크 투자형 사기입니다.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죠? 거기서도 사기가 일어납니다. 금 1g만 사도 한 달에 10만 원씩 수익이 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인 투자로 노후 준비하세요. 이런 광고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창원에 사시는 한 분은 유튜브에서 투자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사가 너무 전문가처럼 보였습니다. 정장도 입고 배경도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카톡 오픈 채팅방으로 초대하더니 소액으로 시작해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100만 원 넣었더니 일주일 만에 120만 원이 됐다고 화면에 보여줬습니다. 신이 나서 3천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더 무서운 건 유명인 얼굴을 합성한 가짜 영상까지 만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절대로 먼저 연락해서 돈 벌게 해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건 다 사기입니다. 원금 보장에 고수익, 이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투자하고 싶으면 은행에 직접 가서 상담받으세요. 절대로 휴대폰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돈 보내지 마세요. 6번째는 가족 지인 사칭형입니다. 이건 정말 교묘합니다. 카톡으로 메시지가 옵니다. 딸 이름으로 와요. 프로필 사진도 딸 사진이에요. 엄마 나 휴대폰 고장나서 새 번호로 연락해. 급하게 돈 좀 보내줘. 이렇게 옵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어머니는 딸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았습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급하게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돈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의심 없이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딸에게 전화했더니 딸은 그런 적 없다고 했습니다. 친구나 동생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카톡 프로필을 똑같이 만들어서 접근합니다. 오랜만이야, 형, 나 요즘 사업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 내일 바로 갚을게. 이런 식입니다. 대처법은 명확합니다. 카톡으로 돈 달라는 메시지가 오면 무조건 전화로 음성 확인하세요.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럼 절대 보내지 마세요. 진짜 급한 일이면 전화를 받을 겁니다. 평소에 가족들과 비밀 단어를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돈 요청할 때는 꼭 이 단어를 말하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첫째, 급해요. 이 단어가 나오면 일단 멈추세요. 사기꾼들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급하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둘째, 지금 당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해야 한다고 하면 99% 사기입니다. 셋째, 5분 안에. 시간 제한을 두는 건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넷째, 본인 인증. 전화나 문자로 본인 인증하라고 하면 의심하세요. 다섯째,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은행도 경찰도 누구도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섯째, 이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가족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나오면 100% 사기입니다. 일곱째, 안전계좌. 안전계좌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사기꾼들이 만든 말입니다. 여덟째, 앱 설치. 보안 앱이든 뭐든 전화로 앱 설치하라고 하면 다 사기입니다. 이 단어들이 나오면 바로 전화 끊으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끊으세요. 그리고 이런 습관이 있으면 사기 100% 당합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습관, 은행 창구보다 ATM기를 더 자주 쓰는 분들입니다. ATM기는 직원이 없어서 사기꾼들이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큰 금액을 이체할 때는 꼭 창구로 가세요. 직원이 이상하다 싶으면 말려줍니다. 두 번째 위험한 습관, 모르는 번호여도 일단 받는 분들입니다. 1577, 1588로 시작하는 번호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 발신번호를 조작해서 마치 공공기관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모르는 번호는 일단 받지 마세요. 중요한 전화면 문자를 남기거나 다시 걸어옵니다.
세 번째 위험한 습관, 주민번호나 인증번호를 쉽게 말하는 분들입니다. 전화로 주민번호 물어보면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문자로 온 인증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번호는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네 번째 위험한 습관, 비밀번호를 간단하게 설정하는 분들입니다. 생일이나 전화번호 뒷자리는 위험합니다. 복잡하게 만드세요. 다섯 번째 위험한 습관,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곳에 쓰는 분들입니다. 은행, 카톡, 이메일 비밀번호를 다 다르게 만드세요. 여섯 번째 위험한 습관, 휴대폰에 금융 정보를 메모해 두는 분들입니다. 통장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를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두면 해킹당했을 때 다 털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습관들을 고치세요. 습관을 바꾸는 게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이제 휴대폰 설정을 바꿔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하세요. 안드로이드 휴대폰 쓰시는 분들, 설정 버튼 누르세요. 그 다음 메시지 앱으로 들어가세요. 설정에서 스팸 차단이라는 메뉴를 찾으세요. 거기서 링크 미리 보기 차단을 켜세요. 이렇게 하면 문자에 있는 링크를 실수로 눌러도 바로 안 열립니다. 다음은 앱 설치 권한입니다. 설정에서 보안으로 들어가세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막아두세요. 이렇게 해두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곳에서는 앱이 안 깔립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 설정에서 메시지로 들어가세요. 알 수 없는 발신자 필터링을 켜세요. 그러면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는 따로 모입니다. 앱 설치는 아이폰이 더 안전합니다. 앱스토어가 아니면 원래 앱이 안 깔리니까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잠금 화면에 알림이 뜨지 않게 설정하세요. 문자 내용이 화면에 바로 보이면 누가 훔쳐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업데이트를 켜두세요. 휴대폰 보안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게 만드는 겁니다. 오래된 휴대폰은 해킹당하기 쉽습니다. 만약 실수로 돈을 보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분이 중요합니다. 5분 안에 움직이면 돈을 되찾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첫 번째로 할 일 바로 112에 전화하세요.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말하면 경찰이 지급 정지를 바로 걸어줍니다. 사기꾼 통장을 얼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할 일 돈을 보낸 은행에 전화하세요. 은행마다 콜센터 번호가 다릅니다. 전화해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으니 지급 정지해달라고 하세요. 세 번째로 할 일 여러분이 쓰는 통신사에 전화하세요. 휴대폰이 해킹당했을 수 있으니 일단 정지시켜달라고 하세요. 이 세 가지를 5분 안에 하세요. 순서대로 하지 말고 동시에 하세요. 가족이 옆에 있으면 나눠서 전화하세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피해 신고를 하세요. 피해 확인서를 받아야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피해 구제 신청도 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 상담도 무료로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기당했다고 숨기지 마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빨리 신고할수록 돈을 찾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기까지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어리석어서 당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착하고 성실한 분들이 더 많이 당하십니다. 말을 잘 듣고 규칙을 지키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큰 분들이 당하십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믿고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먼저 돕고 환급금이 있다고 하면 기다리는 그 선한 마음을 사기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당신을 지키셔야 합니다.
30년, 40년 동안 땀 흘려 모은 그 소중한 돈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건 당신의 노후이고, 당신 자식들의 미래이고, 당신의 존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하신다면 보이스피싱은 절대로 당신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 오면 일단 끊기, 문자 링크 절대 안 누르기, 앱 설치, 절대 안 하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99% 예방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돈과 관련된 전화가 오면 가족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급하다고 해도 5분만 참고 자식에게 전화하세요. 사기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상의하는 거요. 이 영상 한번 제대로 보시면 최소 3천만 원 이상 지킨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주변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셔서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